안녕하세요. 형식TV 형식입니다. 오늘은 그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정부 창업 지원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원 종류도 워낙 많고 지원 단체도 다 다르고 지원 대상도 다 달라서 이걸 여기서 설명하려면 지루하기도 하고 정말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찾아보니 잘 정리된 자료가 있길래 그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걸 일단 훑어보시고 본인한테 맞는 지원 프로그램이다 싶으면 관할 지자체나 단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좀 더 자세히 보시고 신청하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저는 창업지원금이나 이제 지원금 받을 때 몇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에 대해서 얘기를 짧게 해볼게요. 그러니까 일단 창업 지원에 대해서 크게 나누면은 예비 창업자, 창업 초창기, 창업 중반기 이렇게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비 창업자는 아직 사업자 등록증을 안 낸 상태를 말하고요. 창업 초창기는 대략 창업한 지 1년에서 한 3년 사이를 말하고요. 창업 중반기는 그 이유를 말하는데요. 아무튼 저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는 건 무슨 말을 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하는데 덜컥 사업자부터 내지 마시고, 사업자 등록증 그것도 내지 마시고, 나한테 맞는 예비 창업자에 대한 지원이 있는지부터 한번 꼼꼼히 찾아보시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예비 창업 지원금을 받고 사업자를 내고 그다음에 창업 초반에 받을 수 있는 것도 열심히 알아보셔야죠. 보통 창업 초창기에 대한 지원금이 많거든요. 그리고 폐업할 때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고, 폐업 후 재창업할 때 그때도 도와주는 지원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나중에 혹시 잘 안 돼서 폐업하실 상황이 오더라도 미리 알아놓으면 나쁜 정보는 아니겠죠. 그 지원 계획 내용 보실 때는 자신에게 맞는 지원 방법이나 지원금들 꼼꼼히 따져보셔야 될 거예요. 일단 그냥 지원금을 주는 경우도 있고, 대출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바우처로 이제 일단 사업적 용도로 지출하고 나중에 영수증 지출해서 후불로 정산 지원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 살펴보시고 내가 최고로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계획에 지원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대부분의 지원 프로그램이 중복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중복 지원을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원하고 저기도 지원하고 다 지원했어. 이거는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게 아니고 한쪽에 합격해서 지원을 받았는데 다른 쪽에 또 지원 받으려고 합격 지원금을 받으려니까 안 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지원을 어떻게 하냐? 지원 프로그램별 이제 기관이 다르니 이제 홈페이지 가셔서 보시고 지원하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대부분의 지원 계획들은 사업 계획서를 받는다고 받아요, 다.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영상에 얘기 드리긴 했었는데, 창업하실 때 대략 노트에 끄적끄적이라도 사업 계획서를 한 번은 써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출하시려면 좀 더 오피셜하게 쓰셔야 하긴 할 거예요. 사업 계획서 쓰는 법은 검색하셔서 예제 양식 보다 보시면 좀 감이 오실 거예요. 저도 예전에 지원 프로그램 합격해서 지원도 받아보기도 했는데, 제 생각에 지원 프로그램 합격률을 높이는 방법은 예약하면 사실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합격, 불합격을 나누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지원해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서 합격, 불합격을 나누는 게 일반적이겠지만 그냥 연구원부서에서 직원들이 뽑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 프로그램 하는 기관들이 거의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공단, 소상공인 지원회 이런 단체들인데, 이 기관들에 일하는 분들을 공무원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나라 돈으로 굴러가는 단체들은 맞고, 여기서 나오는 지원금들도 결국 나라에서 나오는 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합격 불합격을 나누는 사람들이 자기 돈 지원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뽑는 게 정부한테 잘 보이는 게 되겠어요? 당연히 진짜 사업적으로 잘 된 사람을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공의 이익이나 사회적 기업 성격을 좀 띠고 있다면 정부에 제출하기에 서류적으로 더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안 되는 게 뭐가 그리 상관이 있겠어요. 저도 예전에 이제 구청이나 코트라 지원 프로그램으로 해외 바이어 상담회도 해보고, 시장 개척 지원 프로그램으로 중국에 직접 가서 해외 바이어 상담도 해보고 했는데요.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바이어 발굴이나 그런 것들이 사실 많이 허접하더라고요. 물론 상담회에서 바이어 연결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웃겼던 건 상담회 후에 해피콜처럼 그런 게 와요. 성사는 되셨어요. 성사가 안 됐다면 대략 어느 정도의 수출량과 금액으로 얘기하고 갔는지
뭐 이런 게 오는데, 뭐 그래서 성사는 안 됐는데 그래도 몇 억 얘기는 오고 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며칠 후 뉴스 보니까 뭐 이렇게 뭐 무슨 상담에 몇백억 수출 기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수출 성사가 아니고 기대인 거죠. 뭐 다른 데 저런 식으로 다 뭐 전화를 해서 얘기를 했겠구나 싶더라고요. 이게 자신들 하는 일에 대한 보여주기식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야 나중에 이제 정부 지원도 더 많이 받고. 아무튼 잠깐 얘기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사업계획서 상에 정부가 좋아할 만한, 그러니까 그런 공공의 이익 창출이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일자리 창출 효과 뭐 그런 거 첨가하시고, 그리고 뭐 사회적 기부, 뭐 사회적 약자는 뭐 지원, 뭐 기부, 뭐 그런 내용들을 과하지 않게 같이 엮어서 포장하시라는 겁니다. 정부의 정책 기조를 파서 막 볼 필요는 없지만, 현 정부 주력하는 게 뭐 청년 실업 문제, 일자리 창출 뭐 이런 게 큰 건 뭐 흘러가는 뉴스를 봐도 뭐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럼 그쪽으로 방향성 잡으셔야죠. 예를 들면 뭐 대학생 실무 지원, 교육 프로그램으로 뭐 창업하면서 대학생 인턴제를 하면서 뭐 실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실무 경험 쌓게 한다든가. 이게 사실 말만 바꾼 거지 그냥 뭐 대학생 알바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 채널에 옷 관련 개통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옷으로 대략 뭐 예를 들면 뭐 옷가게든 인터넷 쇼핑몰이든 하면서 뭐 패디과, 뭐 패션 디자인과, 의상 디자인과, 뭐 친구들 뭐 동대문 실무 경험, 뭐 쇼핑몰 실무 경험을 시켜주면서 뭐 돈을 주겠다. 이것도 뭐다, 결국 옷 관련 학과 친구들 알바나 직원 쓰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쓰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냥 말이 다르고 다르다는 거죠. 뭐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 뭐 제 채널이니까 하는 말이지만,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솔직히 처음에 지원하고 나서 그렇게 자주 관리도 안 해요. 왜냐고요? 그러니까 지 돈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언제 그 수많은 업체들 다 관리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그분들을 딴 일도 많을 텐데. 어쨌든 검증된 사실은 아니고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이런 지원 프로그램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런 프로그램만 찾아다니면서 지원 받는 헌터들, 그리고 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전문가들, 뭐 대행사사, 뭐 이런 것들도 많아서 경쟁률이 낮지는 않아요. 그러니 준비하실 거면 제대로 잘 준비하셔서 꼭 지원받고 사업하시기 바랄게요. 뭐 다 세금 내실 텐데 최소한 한 번쯤은 나라의 지원 혜택 받아보면 좋잖아요. 아무튼 오늘도 뭐 짧은 지식 뭐 주절대 봤고요. 파일을 어떻게 공유할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뭐 카톡 다 사용하실 테고, 그래서 카톡 플러스 친구가 쓸만해 보여서 이쪽으로 자료를 공유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 드릴게요. 아무튼 카톡에서 홍씨TV라고 찾아서 들어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이거 외에도 도움되실 만한 자료나 옷 납장들 뭐 팔만한 거 있으면 뭐 간간히 올려볼게요.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홍씨였습니다.